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이제 코란도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기왕 하는 김에 쌍용차를 한번 싹 다 한번 찾아보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예전에 그 닥신님이 좋게 잘 정리를 해주셨었는데요. 이제 저 거의 마찬가지인데 쌍용차를 추천을 안 한다기보다 닥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쉐보레나 아니면 르노, 뭐 현대 기아 이런 차들은 이제 메이저급 자동차 회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이제 상대로 하는. 근데 이제 쌍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지만 쌍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메이저급까지는 조금 안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쌍용차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현대나 기아나 그런 뭐 GM이나 아니면은 르노 같은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놓고 말해서 조금은 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물론 케바케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사실 일단 추천드리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일단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쌍용차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뭐 예전에 티볼리나 이런 거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고, 그 렉스턴 픽업 트럭 같은 거 보면은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제가 자차로 이렇게 타고 다닌 적은 없지만 몇 번 타봤는데 진짜 남자들의 차, 약간 강인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느 차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이제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은 코란도를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는 김에 티볼리랑 코란도랑 토레스 그리고 렉스턴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재미삼아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첫 번째 차량입니다. 그냥 티볼리가 아니고요. 티볼리 에어입니다. 1.6이고요. 19년식에 3만 킬로 탔습니다. 19년식에 3만 킬로면 5년 됐고 3만 킬로 탔으니까 거의 새 차죠. 가격은 1370만 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차들은 뭐 보험 이력 미리 다 제가 봐놨는데요. 모두 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뼈다구는 먹지 않은 차량입니다. 티볼리 에어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티볼리 에어는 소형 SUV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차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거의 준중형 SUV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코란도랑 크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오히려 전장은 정말 조금이지만 이 길이는 조금 더 길고요. 뭐 전고나 전폭이나 아니면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그냥 코란도랑 거의 같은 크기의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코란도 정도의 준중형 SUV 정도를 이렇게 보셨다면 뭐 요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를 가져왔고요. 차 사진을 조금 볼까요? 이 뒤쪽에 조금 더 늘어난 느낌이라서 뒤쪽에 트렁크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내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요. 뭐 특출날 건 없습니다. 뒷자리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이죠. 실제로 넓은지는 제가 뒤에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차가 크기가 커졌으니까 조금 뒷자리도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트렁크가 굉장히 넓죠. 옵션을 한번 바로 볼게요. 오늘 차가 좀 볼 차량이 좀 몇 대 많으니까 빨리빨리 좀 볼게요. 열선 핸들이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이런 건 없지만 열선 시트는 앞좌석에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이 아니네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아니고 저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뭐 아쉽다고 하면 아쉬울 수도 있겠죠. 옵션은 이 정도고,
1300만 원대에 1300만 원 정도의 거의 새 차 같은 준중형급 SUV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쌍용차 얘기만 하는 거니까 아마 비슷한 가격대로 찾아보시면 물론 키로수나 연식이 더 안 좋긴 하겠지만 뭐 현대나 기아의 SUV들도 뭐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쌍용차만 보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차량은요, KG 모빌리티 뷰티풀 코란도 가솔린 1.5 터보고요. C5 플러스 등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옵션이 조금 좋은 편일 겁니다. 20년식에 6만 킬로 탔으니까 뭐 4년에 한 6만 킬로 탔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탄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제 기준에는 거의 새 차입니다. 가격은 1650만 원입니다. 코란도를 댓글에 써주신 분이 뭐 이 신형 코란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가성비 있는 구형 코란도를 코란도 C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한 1600 요 정도인데 코란도를 신차로 주고 살려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뭐 이 정도 4년에 6만 킬로 정도면 거의 뭐 새 차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정도 가격에 그냥 거의 새 차 같은 코란도를 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차량 사진을 좀 더 볼까요? 색깔이 이건 검정색인데 내부를 좀 보시면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아까 그 티볼리보다 조금 더 그래도 디지털 계기판이죠. 조금 더 공간적으로나 근데 그 차 크기는 거의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티볼리 에어랑.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옵션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트렁크도 뭐 트렁크가 약간 좀 높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좀 있네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옵션을 보시면 열선 핸들 있고요. LED 램프 박혀 있지만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차선 이탈 경보가 들어가 있네요. 후측방 경보는 없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돼 있고요. 뭐 당연히 오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레인 센서까지 다 돼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는 앞좌석, 뒷좌석 다 있고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옵션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티볼리 에어보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다음 차량 보시죠. 다음 차량은 뉴 코란도 C 2.2 익스트림 디젤입니다. 디젤 2200cc 디젤이고요. 16년식에 12만 킬로 탔으니까 한 8년 됐고 12만 킬로 탔으니까 키로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가격은 770만 원입니다. 이제 그 가성비 있는 코란도를 찾으시는 분한테 뭐 이런 매물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고요. 근데 아무래도 연식도 좀 있고 이 구형 모델이다 보니 뭐 그냥 디자인이나 아니면 실내 인테리어나 뭐 세련된 느낌은 좀 덜 하겠죠. 아무래도 뭐 그렇지만 그냥 약간 이분은 좀 독특하게 이런 거 다 붙여 놓으시고 이것도 이게 다 까진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뒷자리 의자가 조금 불편해 보이죠. 애초에 뭐 이제 승차감이 좋은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뭐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옵션을 한번 보시죠. 근데 이게 그 뉴 코란도 C가 이 이전에 지금 신형 코란도에 비해서 전고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렁크 쪽이나 이런데 조금 더 높이 실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뭐 생각이 좀 드네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전고가 조금 더 높긴 높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옵션을 한번 볼게요. 열선 핸들이 들어가 있네요. 저 없을 줄 알았는데 열선 핸들이 있고
차선 이탈, 뭐 후측방 경보 이런 건 없고요. 특이한 거는 사이드 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커튼 이 옆쪽인데 이 사이드 쪽 에어백이 없습니다. 이런 건 좀 아쉽죠. 이거는 옵션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좀 다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옆쪽을 때려 박으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오토 파킹 브레이크 이런 거 뭐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그래도 기본 크루즈 컨트롤은 있네요. 열선 시트는 앞에만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당연히 없고요. 요 정도 그냥 최소한의 옵션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년 됐고 12만 킬로면 뭐 아직 뭐 좀 더 오래 충분히 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70만 원에 뭐 요 정도 준중형 SUV를 탈 수 있다는 거에 뭐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차량을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 차량은 쌍용의 토레스 가솔린 1.5 4륜은 아니고요, 2륜입니다. 이게 코란도를 보시는, 만약에 신차로 가신다라고 하면 사실 한 300만원 정도면 3,400 정도만 더 더하면 토레스잖아요. 그래서 이 코란도가 이 토레스 때문에 조금 포지션이 좀 애매해지고 좀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레스를 많이 찾으시는데, 요새 토레스도 이제 신차로 하면은 뭐 물론 이제 깡통을 사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깡통에서 기본적인 옵션 조금만 붙이면 거의 이제 한 3,00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토레스 신차를 구매할 바에는 그냥 이 정도, 아직 감가가 이제 출시된 지 오래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감가를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신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감가를 조금 맞았으니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 가성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23년식에 35,000km면 연식은 이제 1년 됐고요. 1년 조금 넘었고 1년에 이제 한 35,000km, 굉장히 오래 길게 타셨죠. 멀리 타셨죠. 거의 고속도로에 장거리만 살았을 것 같은 건 차인데, 거의 새 차가 아니라 이건 그냥 새 차입니다. 새 차. 완전 새 차입니다. 보증까지 완전히 다 살아있죠. 가격은 2,649만 원인데 토레스 새 차 사실 거라면 돈 조금이라도 더 아끼셔서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색깔이 아주 이쁘네요. 좀 더 볼까요? 여기 오른쪽 뒤에 그거 있죠? 렌지로버 디펜더에 달려있는 그거, 키박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안 보이네요. 실내를 보시면 아무래도 시트 색깔이나, 이게 지금 이 색깔은 요렇지만 뭐 황토방 색깔도 있고요. 색깔이 좀 다양합니다. 근데 요 색깔도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토레스는 요 앞쪽 계기판 쪽이 좀 작고 잘 안 보인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시는데, 뭐 조금 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도 차를 못 탈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쪽에도 모니터랑 이쪽 밑에 디스플레이가 또 따로 또 있죠. 나름 최첨단 뭐 그런 거를 때려 박을 수 있는 걸 그래도 다 때려 박았을 것 같은데, 확실히 조금 화면이 좀 작긴 작네요. 근데 그래도 이제 차량의 크기가 이제 꽤 크기 때문에 뒷자리도 굉장히 넓죠. 근데 이제 가격이 코란도랑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토레스를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을 트렁크가 없네. 트렁크도 공간이 꽤 괜찮은데. 옵션을 좀 볼까요? 옵션이 아마 꽤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열선 핸들, 전동 트렁크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 뒷좌석 블라인드
시트까지 있네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꽤 옵션이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토레스를 뭐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코란도 신차로 구매하실 거면 급을 하나 더 높이셔서 이런 토레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 차량은요. 이건 사실상 뭐 SUV라고 하긴 좀 뭐하고 거의 화물차죠. 픽업 트럭인데 더 뉴 렉스턴 스포츠 디젤 2.2 4일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연식은 22년식에 2만 킬로 탔고요. 가격은 2,580만 원입니다. 2년 됐고 2만 킬로 탔으니까 그냥 완전 새 차죠.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픽업 트럭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거의 대안이 없는데 좀 그래도 좀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멋있긴 멋있습니다. 저도 이런 픽업 트럭 한번 이렇게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어떠신가요? 옵션이 아마 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옵션을 한번 볼까요?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이나 후측 반경보 이런 건 없네요. 그런데 이 차량도 사이드 쪽에 에어백이 없네요. 이거 아마 옵션으로 분류가 된 건지 이런 건 기본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옵션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이거 지금 최신 거는 쿨맨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차가 그래도 외관이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많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쿨맨 그거 신차로 뽑으시려면 한 3,500씩은 줘야 되는데 연식도 지금 2년밖에 안 됐고 2만 킬로 탔으면 완전 새 차인데 이거 한 2,500 정도에 그냥 뭐 구매하시면 상대적인 가성비가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쌍용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쌍용이 워낙 SUV를 많이 만들고 하니까 뭐 나름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게 있겠죠. 현대 기아 못지않은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제가 탔던 쌍용차들은 뭐 남자답고 그런 멋진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약간 미션이 약간 조금 튀는 느낌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 몇 안 되는 그 차들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미션이 조금 튀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뭐 쌍용차들의 매력이 있겠죠. 제가 이제 뭐 차를 그렇게 잘 아는 그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제 말이 뭐 틀릴 수도 있고 이제 공감이 안 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뭐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쌍용차를 조금 보셨던 분들한테 뭐 작은 참고나 도움이라도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능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